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널클럽 발표를 맡게 된 김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작년 7월에 네이처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제목은 Recording Gene Expression Order in DNA by CRISPR Edition of Retrovirus Barcodes입니다. 논문의 중심 주제는 레트론의 발현을 크리스퍼레이의 발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논문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RNA 시퀀싱과 같은 기술들로 생물학적 과정을 해석하는 것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각 세포들은 서로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현 확인을 위해 세포를 파괴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순간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유전자 간 발현 순서 예측에는 추측과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분자 수준의 기록이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특히 DNA를 분자 기록의 저장소 역할로 사용하는 것은 최근 여러 방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과 같이 특정 서열에만 작용하는 리컴비네이스 효소 조합과 이에 대응되는 서열들의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리컴비네이스 효소를 활성화하는 인자들의 작용 순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오른쪽 그림처럼 크리스퍼-캐스 뉴클레이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타겟 서열의 프리퀀시를 조절함으로써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크리스퍼-캐스 인테그레이즈를 활용하여 특정 이미지 정보를 DNA 서열 내에 저장하고 저장된 서열을 바탕으로 다시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퍼 어레이의 캐스 인테그레이즈에 의한 스페이서 획득은 단일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풋 정보의 순서까지 기록하여 이미지를 여러 장 기록한 GIF 형식의 데이터까지 기록, 복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방식은 합성 올리고 서열을 이용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과 매우 유사한 방식의 데이터 기록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아직까지 한 세포 내에서 다수의 신호가 순서대로 합성, 기록되는 것은 보고된 바가 없었음을 언급하며 이 논문의 연구에서 크리스퍼-캐스 인테그레이스와 레트론을 이용하여 발현 순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자들의 실험 디자인 및 결과를 보기 전에 이 논문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인 레트론과 크리스퍼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트론이란 몇몇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논코딩 RNA와 해당 RNA의 특이적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그리고 1개 이상의 이펙터 프로틴으로 이루어진 오페론을 의미합니다. 레트론은 1984년에 처음 믹서코커스 속의 세균에서 발견된 후 다른 여러 세균에서도 발견되었지만 30년이 넘도록 레트론의 생물학적 기능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2020년이 되어서야 파지 감염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가짐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트론의 논코딩 RNA 부분의 구조와 역전사 효소의 작용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레트론의 논코딩 RNA 서열은 전사된 후에 피겨 B와 같이 특이한 2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2차 구조에서 갈색 부분, MSR 부분은 논코딩 RNA 서열 바로 뒤에 코딩되어 있는 역전사 효소에 인식됩니다. 역전사 효소 RT는 이 MSR 구조를 인식하고 역전사 과정을 통해 주황색 부분 RNA를 템플릿 삼아 DNA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MSR 내에 구아노신 2' 카본 OH를 프라이머로 이용하여 DNA 합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RT는 주황색 부분 RNA에 상보되는 그림의 보라색 DNA를 합성하게 되고 템플릿으로 이용된 주황색 RNA 서열은 RNase H에 의하여 분해되면서 결과적으로 피겨 D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DNA는 MSR에 구아노신의 2' 카본을 프라임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RT에 의해 합성된 싱글 스트랜드 DNA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싱글 스트랜드 DNA 부분이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레트론을 통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세포 내에서 생성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싱글 스트랜드 DNA가 되는 부위의 서열을 조작함으로써 세포 내에 돌연 변이를 도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실험들이 저희 실험실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 저널 클럽에서 박연수 학생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백그라운드는 Cas 인테그레이즈입니다. Cas 인테그레이즈는 CRISPR-Cas 시스템에 속해 있는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CRISPR 시스템 또한 세균의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파지 감염 시에 세균이 죽지 않는다면 세균 내로 들어온 파지의 DNA는 여러 핵산 분해 효소에 의해 짧은 서열로 잘리게 되고 핵산 조각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은 크리스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같은 파지에 의한 감염이 진행될 경우 크리스퍼 영역에서 발현된 RNA는 해당 파지의 DNA와 상부적 결합을 이룰 수 있고 이는 크리스퍼 어소시에이트 프로틴, Cas에 의해 인식되어 잘리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 감염이 진행되고 DNA 조각이 Cas1, Cas2 단백질에 의해 크리스퍼 영역으로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Cas1, Cas2 단백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DNA 서열을 인식하여 크리스퍼 영역에 집어넣는 인테그레이스입니다. Cas1, Cas2가 인식하는 DNA 조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35 베이스 페어 이상이며 중심엔 23 베이스 페어 길이의 상부적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 부위에 3 베이스 페어 길이의 팸 서열을 가진 DNA 조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DNA 서열은 피규어 D와 같이 Cas1, Cas2와 바인딩하게 되고 이후에 피규어 B와 같은 과정을 거쳐 크리스퍼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DNA 조각이 도입되는 위치가 특이한데 그림과 같이 항상 크리스퍼 영역에서 가장 앞부분에 존재하는 리더 시퀀스의 다음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DNA 조각 1번과 2번이 순서대로 크리스퍼 영역에 삽입된다면 1번 조각이 먼저 리더 시퀀스 바로 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2번 조각 또한 리더 시퀀스 바로 뒤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크리스퍼 어레이에는 리더 시퀀스, 2번 조각, 1번 조각의 순서로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크리스퍼 어레이의 순서가 기록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레트론은 세포 내에서 싱글 스트랜드 DNA를 만들 수 있고 Cas1, Cas2 단백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DNA 서열을 크리스퍼 어레이의 순서대로 도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레트론 서열을 적절히 디자인하여 레트론에서 생성된 싱글 스트랜드 DNA가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되도록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피겨 A에서 진 A와 진 B가 각각 레트론이며 이들은 발현된 후 순서대로 삽입됩니다. 그런데 레트론은 싱글 스트랜드 DNA를 만들어내고 Cas1, Cas2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레트론의 서열을 이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피겨 A는 대장균의 와일드 타입 레트론인 ECO1의 모양이고 피겨 BC의 ECO1 V32와 ECO1 V35가 저자들이 디자인한 레트론 서열입니다. 저자들은 Cas1, Cas2 인식에 필요한 조건을 위해서 35 베이스 페어 이상의 DNA 서열 내에 23 베이스 페어 길이의 거의 팔린드로믹한 서열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서열은 팔린드로믹 구조이기 때문에 싱글 스트랜드 DNA로 역전사되고 난 후 싱글 스트랜드 DNA끼리 결합하여 23 베이스 페어 길이의 상부적인 더블 스트랜드 DNA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서열은 Cas1, Cas2에 필요한 팸 서열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as1, cas2 단백질의 타겟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먼저 이 레트론 서열들이 세포 내에서 실제로 발현되는지 피겨 C의 페이지 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V32와 V35 레트론을 대장균 BL21A1 균주에서 발현시켜 실제로 각 서열이 크리스퍼 어레이에 도입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피겨 2와 같이 V32와 V35 서열이 삽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자들은 피겨 F에서 볼 수 있듯 V35 서열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 발현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피겨 G와 같이 시간에 따라 V35의 서열이 크리스퍼 어레이에 도입되는 비율이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cas1, cas2의 발현은 레트론에서 유래되지 않은 지놈, 플라스미드의 서열들 또한 크리스퍼 서열에 도입되도록 하는데 그러한 서열의 비율도 피겨 H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고 피겨 I에서와 같이 레트론 유래 서열의 비율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관찰했습니다. 이후 저자들은 피겨 A처럼 본인들이 디자인한 레트론 서열의 가운데 부분 6개의 염기를 바꾸며 총 8가지의 바코드를 디자인했습니다. 8가지의 바코드를 각각 세포 내에 발현했을 때 피겨 B에서 보듯 8가지 모두 레트론 유래 서열로 크리스퍼 어레이에 저장됨을 확인했습니다. DRT는 역전서열소가 기능을 하지 않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크리스퍼 어레이 내의 이 8가지 바코드들과 V35 서열, 총 9가지가 서로 구분되는지 확인했는데 이 중 몇몇 코드들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바코드 5가지와 V35 서열, 이렇게 총 6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디자인한 레트론이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바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로 크리스퍼 어레이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레트론 발현 순서 기록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저자들은 먼저 2가지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로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A 레트론과 B 레트론이 있는 시그널 플라스미드이고 하나는 RT와 cas1, cas2가 있는 리코딩 플라스미드입니다. 피겨 A의 위 플라스미드가 시그널 플라스미드이고 아래 플라스미드가 리코딩 플라스미드입니다. 시그널 플라스미드의 2레트론이 모두 각각의 프로모터 하에 발현되어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저자들은 2레트론을 순서대로 발현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겨 C와 같이 먼저 A 레트론을 24시간 발현시키고 이후 24시간은 B 레트론을 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24시간과 48시간 후에 세포 내의 크리스퍼 어레이에 레트론 유래 서열을 확인했는데 24시간 후에는 A 레트론의 서열이 주로 기록되었고 48시간 후에는 B 레트론이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 레트론을 먼저 발현하고 이후에 A 레트론을 발현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도 예상대로 B 레트론이 먼저 기록되고 이후에는 A 레트론의 기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서열에는 레트론에서 유래하지 않은 다른 서열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 서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발현량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도 이러한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피겨 F와 같이 시그널 플라스미드의 레트론 프로모터를 P30TC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이전의 실험과 같이 먼저 발현된 레트론이 먼저 기록되었고 나중에 발현된 레트론은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유전자 발현의 순서 기록을 정량화하기 위해 48시간 후의 세포의 크리스퍼 어레이를 시퀀싱하여 실제로 저장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레트론이 아닌 다른 서열의 기록까지 이용하여 A 레트론과 B 레트론의 기록 순서를 정량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겨 K에 보이는 식을 이용하여 A 레트론 유래 서열, B 레트론 유래 서열, 레트론에서 유래하지 않은 서열, 이들의 기록 순서의 스코어를 정했고, 이 스코어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서열 기록 순서를 수로 표현했습니다. 피겨 I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프의 temporal determination 값은 1에 가까울수록 A가 먼저 기록된 것,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B에 먼저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점은 A 다음 B를 발현했고, 주황색 점은 B 다음 A를 발현한 것이므로 파란색 점이 대체로 1에 가깝고 주황색 점이 대체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이 서열들은 발현 순서에 따라 크리스퍼 어레이에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저자들은 이 실험에서도 새로운 프로모터인 pSAR-TTC를 이용한 플라스미드로도 피겨 M과 같이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 크리스퍼 어레이를 시퀀싱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전자 발현 기록의 속도를 예측했습니다. 발현된 레트론이 크리스퍼 어레이에 기록되는 분포가 포화송 분포를 따를 것이며 유전자 기록의 시각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무작위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본인들이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100만 개의 어레이에서 100번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유전자 발현 순서의 기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시퀀싱한 어레이의 수를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 해봤고, 그 결과 피겨 C와 같이 충분한 수의 어레이 리드수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발현 시간을 바꾸어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피겨 D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발현해야 발현 순서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현 시간을 조건으로 한 확인은 실제 실험으로도 확인했고, 피겨 D의 보라색 점들이 그 결과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발현해야 순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레트론 발현을 인듀싱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유전자 발현 기록 속도를 바탕으로 유전자 기록 속도에 따른 발현 순서 기록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흥미롭게도 유전자 기록의 속도가 낮아도 발현 순서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기록 속도가 낮은 경우엔 점수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반복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유전자 발현의 강도, 발현 시간, 시퀀싱한 어레이 수, 반복 수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실제 실험에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 중 가장 간단하게 유전자 발현 순서 기록을 정확히 하는 방법은 시퀀싱 위드 수, 즉 시퀀싱하는 어레이 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레트론 시스템의 역전사 과정을 이용해서 크리스퍼 어레이의 영구적인 기록이 가능한 레트로 캐스코더를 만들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레트론에서 유래하지 않은 지놈이나 플라스미드로부터 온 스페이서 또한 제3의 신호로 기록될 수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이 서열 기록은 RT와 캐스1, 캐스2의 발현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을 발현하는 인듀서의 처리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이 노이즈 서열들의 존재가 AB 시그널과 간섭하지 않으며 유전자 발현 순서 구분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레트로 캐스코더의 장점으로 바코드의 경우의 수가 바코드 서열의 길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함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향후에 이 시스템으로 오염물, 대사체, 병원체의 존재를 기록할 수 있게 되거나
기록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실제 세포 내 생물학적 과정의 유전자 발현 순서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